앞서 들으신 대로 공사장 타워 크레인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도로 위 시내버스로 넘어지면서 승객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한 건데요. 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사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 버스 차로에 서 있던 그 버스 위로 크레인이 덮친 상황인 건데 보니까 저희가 이런 안전사고가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명 피해 부분인데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분이 운명을 좀 달리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16분이 버스에 타고 계셨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던 분들이 중심으로 이제 많이 다쳤고 네. 그중에 아주머니 한 분이 결국은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상태이고 예. 나머지 3분 정도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경상이어서 이제 가볍게 아마 그냥 조금 이제 확인만 하고 가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같은 사고가 사실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굴삭기도 떨어지고 사실은 이제 크레인 그 지지하는 그 붐도 사실은 떨어졌는데 굴삭기가 만약에 버스에 떨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근데 그 이런 사고가 올 12월에만 벌써 3번이나 이제 이번이 3번째 사고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일 날에는 평택시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사고가 발생을 했었었고 네. 그다음에 9일에는 또 용인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장 현장에서 또 이제 7명이 추락해가지고 3명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또 있었고요. 예. 또 10월 달에도 이제 10일에 의정부시 밀락 2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붕괴해서 근로자 3명이 14층 높이에서 추락을 해서 다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달에도 2번의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올 한 해에만 근로자 19분이 사망하시고 근로자 46분이 이제 다치신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사고가 일단 발생해버리면은 저희가 뭐 방금 전 리포트로도 확인했습니다만 인명 피해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보니까 그 크레인 사고가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가 봤더니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크레인 중에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공인도 안 된 값싼 중국산이 많이 수입된 것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일단 반복되는 이유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예. 사용 연한이 얼마 정도 되면 뭐 이걸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만 사용해라 이런 규격 같은 것도 사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아무래도 이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값이 싸면 일단 들어오시는 그런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그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 값싼 중국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돼서 들어온 그 크레인 중에 70% 정도는 전부 다 중국산이더라. 70%가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도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타워 크레인을 이제 설치하고 해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기술자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해줘야 되는데 아마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실하고 타워 크레인 또 중간 정도 부분에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뭔가 이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용 연한 제한이라던가 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래요. 이제 이 크레인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반드시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예. 때문에 예. 중요한데 이제 대책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들은 제작 연도나 부품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좀 표준화시키고 만들어서 좀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 현장 하도급 실태가 사실은 가장 문제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이나 그 크레인 같은 것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 원청 회사에서 좀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건설 같은 경우는 하도급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처음에 이제 공사 금액이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게 타워 크레인 올라가시는 분들은 한 번 올라가면 몇 시간 동안 못 내려온다면서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뭐 매한가지일 텐데 일단 보니까 이게 작업을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선분양제 때문에 이런 뭐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후분양제로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공기를 단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압박감이 이제 심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을 조금 적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타워 크레인 같은 것들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 하면 안 되는 악조건인 기후 상황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국민들에게 더 좋은 거는 선분양보다 후분양이 더 좋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분양 사고도 그러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부도나거나.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일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실 정착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타워 크레인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아예 건설 공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는 타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 날림으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예. 그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거나 지금 구부러진 사진을 보면 이게 뭐 부러졌거나 일정 부분 뭐 볼트가 빠져서 아예 빠졌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구부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본다면 일정 부분의 무게를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이 될 텐데 그 제작 자체가 그러면은 좀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34층 높이에서 그 크레인 사고가 났었을 때에도 사실은 그 타워 크레인 중간 부분이 부러져가지고 사망자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가게 되면 이게 너무 길고 높으니까 이게 안정감 있게 이게 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중간에 같은 거에도. 중간에 예.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두 번째로는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게 되고 또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원청업체에서는 나몰라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그 타워 크레인이 2,000대가 있었었는데 예. 2017년 기준으로 6,000대가 지금 현재 있다고 그래요. 3배네요. 네, 그런데 이 설치하고 해체하는 인력은 오히려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인력이 850명이었는데 현재는 65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6,000대를 850명에서 650명이 지금 이제 이걸 손보고 있는 건데 이들이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확인을 하고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간에 이렇게 뭐 부러지거나 하중 못 견디게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빈번하게 그러니까 발생하는 거죠. 전문가들도 어떻게 손 보려면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공포스러운 느낌에 이게 좀 제대로 못 정비가 올라가죠. 되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그 한번 공사 났었을 때도 그때 사망하신 분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나 무서워서 올라가기 싫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갔다가 결국 그날 사망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시급히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아까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게 외주화하는 원청과 또 그걸 고스란히 떠안는 하청업체 또 그 아래에 또 하청업체 이런 그렇습니다. 구조가 문제인 거고 이렇게 하청업체를 계속 두는 것 자체도 이제 최저 입찰제를 또 그렇죠. 두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이제 입찰 가격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네. 사실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는 그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품질이나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맞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날림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나치게 이제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공기 단축하고 공사비를 가장 낮게 하는 거 여기에만 지금 치중을 두고 사실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감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사고에 대한 장비 관리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미비한가 봐요. 법적으로도. 예, 되게.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은 되어 있어요. 뭐 어. 건설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을 계속 하게끔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주체들이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눈 감아준 경우도 있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천 사고 난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안전 점검이 보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근로자에게 4대 보험 혜택이나 연차, 유급 휴가를 제공을 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정부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단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조치들이 연착륙을 하려면 사실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이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가사 도우미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하게 되냐면 그 인력 소개소라고 하는 곳에 등록된 분들과 그쪽에다 회비를 내고서 우리들이 이제 뭐 어느 날 몇 월 몇 시까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인력 소개소에서는 그 가사 도우미 분들의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들 그리고 신분증 같은 것들을 이제 복사해서 받아놓고 근데 그분들이 여기저기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요. 근데 그게 1년 회비가 뭐 6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하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하고 나면 중간에 그 아주머니들이 보통 가사 도우미들이 계속 그 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둬요. 그리고는 왜냐하면 회비 내기가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냥 가정집하고 그 가사 도우미하고 1대1로 연결되는 구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사 도우미들에게 뭐 유급 휴가를 준다거나 4대 보험 준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것들을 좀 제도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그런 제도 마련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그 실제로 가사도우미 분들이 이게 노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우란 것이 좀 뭐 열악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현실이? 보통 이제 그 4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그 뭐 아침부터 밤까지 그 댁에서 생활하면서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어떤 상주하시는 분들? 상주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이제 이렇게 되게 형태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시간에 보통 그렇게 4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이제 그분들 기본 시간당. 예, 시간당. 그래서 만약에 4시간을 근무하면 뭐 35,000원. 또 이제 보통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는 뭐 좀 집이 크고 불편하고 그러면 뭐 10,000원씩 더 얹어서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공식화 시켜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계속해서 1대1 가정집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모든 처우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뭐 바우처 제도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가사 도우미 업체를 이제 크게 이제 공식화 시켜서 4대 보험 같은 것들을 가입시켜주는 분들이 있는 그런 가사 도우미 협회나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쿠폰 같은 걸 발행해서 회사를 통해서 뭐 전달해주는 방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저한테 쿠폰을 주는 거죠. 예.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그러면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곳만을 이제 연결시켜준다.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들으면 취지는 좋은 부분입니다만 그렇죠. 이게 또 그렇죠.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파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저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내가 원래 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업무를 제대로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파견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고용을 해놓고 다른 곳에다가 이제 그분을 보내버려요. 근데 실제 근로 감독이나 관리는 전부 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네, 그렇죠. 상황이에요. 보통 가사 노동자는 주인이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거기에 그렇죠. 대한 걸 따라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하고만 고용관계가 되어 있고 실질은 그쪽에서 이제 고용관계가 사실은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그런 고용 조건이나 고용 권리 같은 것들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네. 더 중요한 건 가사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근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더 사실은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업주부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금전적으로 배상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것을 금전화 시켜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활발해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사 도우미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이런 사회적 얘기를 한 인식 거죠. 전환도 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노영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